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환경 변화와 인간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대기 대순환과 표층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경이론 부분에서 기상과 기후라는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기상은 대기 중의 상황을 가리킨다 라고 했었고요. 기후는 어떤 지역의 규칙적인 기상 상황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에너지 전달 방식 세 가지를 공부했었죠. 전도와 대류와 복사를 공부했었습니다. 전도는 연속적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이었고요. 대류는 매질의 이동에 따라서 열이 전달되는 것, 복사는 직접적으로 열이 방출되어서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류는 오늘 공부할 대기 대순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관련 개념으로 복사평형이 있었는데요. 복사평형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온실효과는 온실 기체에 의해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표로 재방출되어서 마찬가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는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 세 가지가 있었죠. 해수면의 상승, 그 다음에 기후변화, 마지막으로 기상이변 등등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부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공부하느냐? 오늘은 대기 대순환과 표층 순환을 공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표층 순환과 해류가 관련이 있는데요. 이 해류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영상 링크를 첨부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해당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영상 먼저 보고 오세요. 네, 다 보고 왔죠? 영상에서는 해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오리의 예시로, 오리 인형의 예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대기 대순환과 표층 순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목표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 수업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구환경 변화 중 하나인 엘니뇨 현상. 선생님이 지난 시간 수업 영상에서는 이 니자를 리자로 잘못 썼었어요.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리가 아니라 니가 맞습니다. 어쨌든 이 엘니뇨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공부할 대기 대순환 그리고 표층 순환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대기 대순환과 표층 순환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살펴볼 위도별 에너지 분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도별로 에너지가 어떻게 다르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 두 가지를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위도별 에너지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구형이죠. 구형이기 때문에 고위도보다 저위도에서 태양의 고도가 이때 태양의 고도라 함은 태양은 태양빛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빛과 지표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위도보다 저위도에서 이 태양의 고도, 즉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높아요. 그래서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입사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위도 지역이 고위도 지역보다 날씨가 더운 거예요.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입사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글로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들을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요. 세 가지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손전등을 책상면에 그 빛을 비추는데 하나는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하고 또 하나는 60도, 마지막 하나는 30도가 되도록 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이때 이 손전등은 태양의 비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책상면은 지표면에 비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상황은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태양의 고도가 60도인 상황, 세 번째 상황은 태양의 고도가 30도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3으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각각을 비교했을 때 단위 면적에 비춰지는 빛의 양 혹은 빛의 세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볼까요? 지금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요. 빛이 비춰지는 그 면적이 좁죠. 다시 말해서 좁은 면적에 빛이 집중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2번과 3번, 2에서 3으로 갈수록 빛이 비춰지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만큼 빛은 분산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빛이 분산된다. 얘는 빛이 좁은 지역에 집중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 2, 3에 각각 빛이 비춰지는 일부 지역 중에서 동일한 면적을 똑 떼어서 생각해 볼게요. 동그라미를 쳐보고 이렇게 얘네들의 면적이 모두 동일하다 라고 했을 때 얘를 A라고 해보고 얘를 B라고 해보고 얘를 C라고 한다면 A, B, C의 면적은 동일해요. 그런데 A, B, C에 비춰지는 빛의 세기와 빛의 양은 다르겠죠? 어디가 가장 클까요? 어디에 빛이 가장 세게 비춰질까요? 바로 A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순으로 빛의 양이 더 많다, 빛의 세기가 강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도 지역부터 볼까요? 저희도 지역에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빛이 비춰지는 그 각도를 보면 다시 그려볼게요. 자, 각도를 표시해 보면 빛이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과 수평이 되게 평행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각도를 보면 이 정도, 거의 90도에 가깝게 형성이 됨을 볼 수 있죠. 따라서 각도가 크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똑같이 그려보면 각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각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중위도와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는 낮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빛이 비스듬히 비쳐서 넓은 지역의 그 빛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작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입사되는 것이고 고위도로 갈수록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손전등의 예시를 이해한다면 저희도는 빛이 거의 수직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 중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빛이 점점 비스듬히 비춰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빛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열도 분산된다. 그래서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도는 날씨가 더운 것이고 고위도는 추운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죠. 자, 이번에는 이와는 좀 다른 분포를 보이는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위 면적당 일선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경우는 저위도에서는 많고 고위도에서는 적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지구 전체에서 방출이 되는 에너지로서 고위도와 저위도의 에너지 방출량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다시 말해서 고위도든 저위도든 비슷한 수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도별 에너지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보면 색깔을 좀 바꿔서 저위도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죠. 자, 그런데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수준은 고위도와 비슷하다는 걸 수 있습니다. 다시 방향을 바꿔볼까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많고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고위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고위도의 경우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요. 그런데 저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흡수한 게 더 많기 때문에 남게 되겠죠. 반대로 고위도에서는 방출된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이러한 위도별 에너지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내용을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X축에는 위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저위도 지역, 그리고 양 끝으로 갈수록 고위도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Y축에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 실선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가리키고요. 파란색 점선이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위도 지역을 보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굉장히 많죠. 이와 비교했을 때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게 되고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와는 다르게 고위도 지역은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상대적으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걸 누가 하느냐? 그 내용을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이어서 보면 그 역할은 대기와 해수가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저위도는 에너지 과잉 상태로서 에너지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남는 에너지를 대기와 해수가 순환함으로써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 고위도로 이동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대기와 해수는 어떻게 순환하는지 그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대순환이란 간단히 얘기하면 대기의 순환, 대기의 큰 흐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대기 대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도별 에너지 분포 차이에 의해서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고요. 고위도의 차가운 공기는 하강합니다. 저위도에서는 상승하고 고위도에서는 하강해가지고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져요. 일단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 대기 대순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지구 자전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3개씩의 순환세포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순환세포는 여기 보면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에 1개, 2개, 3개 이렇게 3개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지고요. 남반구에도 1개, 2개, 여기 그림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아래쪽에 1개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3개씩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기 대순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지구 자전이 없다면 그때는 단 1개의 순환세포만 형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앞에서 저위도 지역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라고 했었죠. 이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고위도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하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하강한다라는 것이고, 하강 공기는 다시 저희도 이동하면서 1개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1개씩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전향력이 되겠습니다. 전향력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코리올리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전향력은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함으로 인해서 북반구에서는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남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향력이란 다른 말로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함으로 인해서 북반구에서는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도록 하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휘도록 하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반구의 예시만 그림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이 두 그림은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공을 던지는 이 지점이 극지방, 고위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이 던져지는 공이 도착하는 이 지점이 저위도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저위도 지역은 적도 부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적도를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죠.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고위도 지역에서 저위도 지역으로 사람이 공을 던져요. 이렇게 서서 공을 던지는데 분명히 앞을 보고 일자로 쭉 던졌는데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보니까 이 지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점은 여기로 이동했죠. 다시 이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지점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이쪽이 오른쪽이 될 테고 이쪽이 왼쪽이 되겠죠? 내가 바라보고 던진 지점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얘를 아래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 도착 지점을 고정시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공을 던지면 사람이 서서 던지죠. 던지면 이게 운동 방향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북반구에서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져 간다. 이게 바로 전향력에 의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기 대순환을 만드는 공기의 흐름도 휘어지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일단 제일 위쪽부터 볼까요? 보면 원래 일단은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이 북반구죠? 위쪽이 북반구, 아래쪽이 남반구입니다. 북반구에서 가장 위쪽을 봤을 때 원래 공기는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전향력에 의해서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게 된다는 것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공기가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바람을 우리는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극동풍. 이 바람의 이름에 방향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얘는 불어오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극지방이고 자, 동서남북 알죠, 여러분? 네.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 네, 그래서 극쪽의 동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다 해가지고 극동풍이 되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또 공기의 이동을 보면 원래는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북반구니까 전향력에 의해서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분다, 이동한다 라는 것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공기가 이동한다라는 것이죠. 이 바람의 이름은 편서풍입니다. 이 이름에도 방향이 제시되어 있죠. 보면 여기가 서쪽이니까 서쪽에서 불어가는 바람이니까 편서풍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공기의 이동을 보면 원래는 이렇게 내려와야 하지만 이동해야 하지만 전향력에 의해서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공기가 이동한다라는 것이죠. 얘도 이름을 보니까 북동무역풍이라는 이름이 붙었네요. 여기서 북동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니까 이쪽이 북동쪽이 되겠죠?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앞에 북동이 써여져 있는 건데요. 특히 이 무역풍은요, 과거에 무역을 위해서 배를 이동할 때 배가 움직일 때 이 무역풍을 많이 이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역풍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무역풍의 방향이 북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북동무역풍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북반구에서 부는 바람들을 알아봤습니다. 남반구에선 하나만 볼게요. 남동무역풍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공기의 진행 방향이 운동 방향이 이렇게인데 남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왼쪽으로 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한다라는 것이고요. 바람의 이름은 남동무역풍이 되겠습니다. 이동 방향을 보니까 남동쪽에서 불어가고 있죠? 남동쪽, 이쪽, 남동쪽에서 불어가고 있으니까 남동이라는 표현이 붙은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무역을 위해서 배가 움직일 때 이 바람을 많이 이용했다라고 해가지고 남동무역풍이 된 것입니다. 그 아래에 나와 있는 편서풍과 극동풍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세 개의 순환세포인데요. 그 순환세포의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순환세포 보면 가장 위쪽에 있는 극동풍과 관련이 있는 순환세포는요, 바로 극순환이 되겠습니다. 극순환.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편서풍에 의한 순환세포는 패렐 순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폭덕무역풍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순환세포는 헤들리 순환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개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각 순환세포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세포는 바로 극순환인데요. 극순환은 공기가 극지방에서 하강하여 저위도로 이동한 다음 위도 60도 분에서 상승해서 만들어지는 순환세포를 가리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지는 바람이 있었죠. 그리고 부는 바람은 바로 극동풍이었습니다. 같이 연결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세포는 페렐순환이었죠. 얘는 위도 30도 분에서 하강한 공기가 고위도로 이동한 다음에 위도 60도 분에서 상승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순환세포였습니다. 이 페렐순환과 관련이 있는 바람은 바로 편서풍이었습니다. 같이 연결지어서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순환은 헤들리 순환이었죠. 헤들리 순환은 공기가 적도 지방에서 상승해서 고위도로 이동한 다음에 위도 30도 분에서 하강해가지고 다시 적도 지방으로 되돌아오면서 만들어지는 순환세포였습니다. 이와 관련이 있는 바람은 무역풍이었죠. 네, 그래서 각각의 순환세포들의 이름과 각각으로 인해서 부는 바람의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환세포들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순환과 그 다음에 헤들리 순환. 극순환의 경우는 극지방에서 형성이 되는 순환세포였고요. 헤들리 순환은 적도 부근에서 형성이 되는 순환세포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열대류, 우리 대류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찬 공기는 하강하면서 이와 같은 열대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직접순환에 해당하고요. 이와는 다르게 페렐순환. 페렐순환은 국순환과 헤들리 순환 그 사이에 있었던 순환세포였죠. 이것은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에 의해 만들어진 간접순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직접순환으로 분류를 하고 페렐순환은 간접순환으로 분류한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표충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충순환은 선생님이 앞에서 보고 오라고 했었던 영상이 있었죠? 해류와 관련된 영상. 표충순환은 해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인데요. 그 의미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대기 대순환에 의해 형성된 바람이 해수면 위로 지속적으로 불면 대기와 해수의 마찰에 의해 해수가 이동하는 표층 해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이 불면 당연히 바닷물이 이동하겠죠. 이와 같은 해수의 이동에 의해서 표층 해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대륙의 분포 그리고 지구 자전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해수가 순환하는 것, 이게 바로 표층순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바람이 불면요, 해수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표층 해류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대륙의 분포 그리고 지구 자전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해수가 순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표충순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살펴본 표충순환에 의해서 어떠한 해류들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서 대기 대순환과 관련해가지고 살펴봤었던 바람의 종류 중 하나죠. 무역풍. 무역풍은 저위도의 해수를요, 어떤 쪽으로 이동시키느냐? 바로 서쪽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 그림을 볼게요. 여기 저위도 부분을 보면 북동무역풍 그리고 남동무역풍이 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둘은 공통적으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다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그래서 이
두 무역풍은요, 모두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수를 이동시키게 돼요. 그래서 무역풍은 저희도의 해수를 서쪽으로 이동시킨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해류를 만드느냐? 북적도 해류와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여기 보면 무역풍이 불고 있어요. 이렇게 이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이쪽에 북적도 해류,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북적도 해류와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 마찬가지로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흐르는 해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해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편서풍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편서풍은 중위도의 해수를요,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느냐? 동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편서풍이 나와 있는데요. 편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쪽이 서쪽이니까. 자, 이러한 바람의 방향 때문에 해수를요, 동쪽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불면서 해수를, 이쪽이 동쪽이었죠? 동쪽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거예요. 보면 편서풍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형성된 해류를 볼게요. 북태평양 해류와 그 다음에 북대서양 해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림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북태평양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동쪽으로,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 북태평양 해류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대서양 해류 보이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이동하는 북대서양 해류를 편서풍이 발생시켜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역풍에 의해서는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편서풍에 의해서는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북태평양 해류와 북대서양 해류가 중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에 더해서 이 지도를 보면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 그 다음에 멕시코 만류, 브라질 해류, 페루 해류, 그 다음에 남극순환류,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는 적도 반류까지 다양한 해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같이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강조했던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두 해류와 그 다음에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두 해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무역풍 때의 해류, 무역풍에 의한 해류를 가리킵니다. 이것과 편서풍에 의한 해류, 편서풍 때의 해류,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순환을요, 우리는 아열대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풍에 의한 해류와 편서풍에 의한 해류로 구성된 순환, 하나의 순환을 아열대 순환이라 부른다 라고 하는데, 이것의 특징을 보면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은요,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게 되고요. 반대로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대칭 형태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볼게요. 보면 이쪽이 북반구죠. 북반구에서 무역풍에 의해 형성이 되는 해류는 바로 북적도 해류입니다. 이렇게 해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류는 이와 같은 북태평양 해류죠. 자, 보니까 이 두 가지 해류를 종합해 봤을 때 북반구에서는 아열대 순환이 자, 이렇게 돌고 있죠. 즉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남반구를 보면 남반구의 무역풍에 형성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되는 해류는 바로 남적도 해류였습니다. 이렇게 해류는 남적도 해류. 그 다음에 남반구의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종합해 봤을 때 남반구에서의 아열대 순환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반구에서의 어떤 아열대 순환 또 살펴보면 자,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남반구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된 순환을 우리가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는데 북반구에서는 이것이 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라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다음 시간에 공부할 엘니뇨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위도별 에너지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도의 경우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아서 에너지가 과잉인 상태다. 이와는 반대로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다라고 했었죠. 그 결과 에너지 불균형이 초래되는데 이것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와 해수는 어떻게 순환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살펴봤었는데요. 먼저 대기 대순환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중요했던 개념이 순환세포였습니다. 순환세포는 위도별 에너지 분포 차이에 의해서 일단 공기가 이동한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구 자전이 영향을 주면서 3개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종류로는 극순환, 극지방에서 형성이 되는 순환세포였고요. 그 다음에 적도지방에서 형성이 되는 헤들리 순환. 이 두 가지는요, 공통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열 대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접순환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껴져 있었던 페레일 순환은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간접순환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 가지 순환세포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극순환에 의해서는 어떤 바람이 불었었나요? 그렇죠. 극동풍이 불었었습니다. 다음에 페레일선에 의해서는 그렇죠. 편서풍이 불었었죠. 다음에 헤들리선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우역풍이 불었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의 종류까지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층순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표층순환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바람이 불면서 해수가 이동하게 되고 여기에 지구의 자전과 대륙의 분포가 영향을 주면서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라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무역풍에 의해서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편서풍에 의해서는 북태평양 해류와 북대서양 해류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자, 이와 같은 무역풍 때의 해류와 편서풍 때의 해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순환,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아열대 순환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아열대 순환의 특징이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게 되고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한다라고 했었죠. 이러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까지 다 해봤고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복습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개념들 너무 외울 게 많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에 더해서 사막화 현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